안녕하세요. DM코리아 운영자 박종원입니다. 앞으로 난이도별 6가지 유형별로 시험 항목을 구분하여 교육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학습 목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그 첫 번째 유형 포인트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 유형 중에서 이제 유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건데 차근차근히 저희가 단계별로 숙지를 해 나가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보기로 했고요. 일단 본편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첫 번째 유형으로 진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유형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CAD 파일로 주지 않습니다. CAD 파일로 주지 않고요.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주게 되는데 그 A4 용지를 받으시면 도면에서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한 4장 정도 나오실 거예요. 시험 문제 해가지고 요구사항.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식으로 공개 문제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데, 그걸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 10분. 자, 밑에 보시면 요구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요구사항 하는 건 이건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인면도라고만 적혀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 앞쪽에 남측 인면도 또는 동측 인면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방해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인면도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40배와 50배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밑에 조건부도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일단 이 조건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색깔로만 나옵니다. 색깔로만 나오니까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도면층을 잘 숙지하셔서 가셔가지고 똑같이 만드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험장에 가시면 그냥 덜렁덜렁 가시면 안 되고 축척자를 가지고 가시거나 일반 이 방한자를 가지고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축척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서 500~6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런 방한자 같은 거 20cm 정도가 이제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20cm 정도 되는 방한자를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얘는 제가 스케일을 딱딱딱 맞춰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방한자지만 이 위에 보시면 축척이 100배만큼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치수를 잠시 검토를 해보면 여기서 1c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본이면 어떻게 되죠? 1000이라고 되어 있죠. 1cm가 밀리미터로 따진다면 10mm가 되고요. 10mm를 곱하기 100 해주면 공이 2개가 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할게요. 이걸 가져가서 이거 자 0번으로 두고 요 교차점 잘 찍히는 곳에 제가 그냥 가져가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눈금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험 문제가 잘못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출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정수로 딱딱딱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수로 딱 떨어지죠. 자 여기서 3.9cm에 이렇게 중심선에 딱 맞춰져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3900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 가져가셔서 그냥 자로 재시는 게 제일 빠르다. 예전에는 뭐 여기서 보면 내측면에서 거의 이 창문이 정중앙에 있으니 정중앙으로 하고 1500, 1800 뭐 기준 잡아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단위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늠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자 가져가셔서 빠르게 자로 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자로 잴 때는 항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재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자로 어떻게 재느냐? 자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냥 여기 딱 붙여도 되겠죠. 중심선에 딱 붙여가지고 대략 재면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는 50단위입니다. 저는 20, 10, 30 이런 단위를 쓰지 않아요. 최소 50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115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move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클릭이래. 자를 들고 가져가서 이 교차점을 이렇게 딱 대보세요. 그러면 1800짜리구나 또는 1500짜리구나 이 창문의 사이즈를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밑에다 그냥 바로 대충 써놓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얘는 1500짜리야 이렇게 대충 써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너는 1150이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작업을 하실 때 작업 속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작을 다 하고 자로 다 재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틀을 보여드린 거고,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치수를 다다다닥 재면서 빠르게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 조건부는 잘 보이도록 제가 옆에다 그냥 쭉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초기 설정하는 영상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초기 설정 다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40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속에서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제약이 있으면 만드는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빈 공간에서 그냥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평면도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이 평면도에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단면선이죠. 이렇게 절단면을 보셔야 돼요. 단면이라는 뜻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절단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절단면만 생각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단면도에 대한 기호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예요. 이것도 다양하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실 건데 화살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단 여기 화살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라는 부분은 A 부분. 단면도가 상황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단면도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 부분 또는 B 부분 이렇게 써 있겠지만 다 A라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A 부분에 있는 단면 상세도입니다 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위치를. 자, 그러면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방금 제가 무한선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급자이신 경우에는 이 틀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렉탱 제일 쉽습니다. 렉탱을 해가지고 상대 좌표값으로 12300, 7200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전 속도를 위해서 좀 매치 프로파고 쓸게요. 자, 그리고 대략 한 1000에서 2000 정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이걸 0번. 원래는 이제 대각 포인트 요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건 지울 거예요. 지울 객체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분해를 하신 다음에 외벽부터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는 무조건 외벽부터 만들어라. 자, 그러면 offset하고 2100만큼 들어가고, 자, 그리고 3600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offset 600 들어가고요. 아래도 600이죠. 3000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 만큼? 3300만큼 들어가라. 이쪽부터 볼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자, 밑에는 1200 offset 1200만큼 들어가라. 자, 그리고 3000. 얘가 동일선상이죠? 지목말로 때니까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200 들어가고 3900만큼 더 들어갔죠? 3900 더 들어가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선택해서 조인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딱 선택했을 때 조인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어 있으면 조인을 여러 번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인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쌤 이거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조인 하시거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플랫을 이용해서 반지름 0일 때 또는 Shift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붙어 버립니다. 그건 컴퓨터 성능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런 다음, 이제 600 나아가서 요거를 이제 수문선으로 바꿀게요. 수문선을 바꾸면 스케일 값이 이제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들 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럼 요거를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특성 창이 나오는데, 한 2에서 3 정도 개별 특성을 이렇게 스케일 값을 맞춰주시면 눈에 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되었으면 속에 벽체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단면도를 만들기 위해서 투상용으로 하나 완성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분해를 하시고 예서줘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트릭이 있는데 이 처마 나옴이 현관문 쪽에 보시면 이렇게 600으로 잘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옆에 화단이나 테라스가 있을 때 일자로 쭉 나가는 경우도 있고 600으로 다 잘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선 지금 보면니까 여기서 1200만큼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안정적으로는 offset 해서 여기서 1200 이렇게 나가서 이제 체크를 하고 스트레치라든지 뭐 move 또는 여러 가지 명령을 활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맞으시고요. 자,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바깥쪽에 만들어 놓은 사이즈는 왜 이렇게 맞춰 놓았냐면 구분하기 쉽도록 중심선을 빼놓기 위해서요. 중심선을 좀 쭉쭉쭉쭉 빼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라 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뻑뻑 쪽쪽쪽쪽 이렇게 빼놓으셔야지 구분하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나서 얘는 딱 지우시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뭐 치수 넣을 때는 이렇게 치수 딱 넣게 되면 한 번에 쫙 들어가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게 평면 계획을 잡을 때 가장 편리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놓아도 되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세요. 시험장에선 이거는 어차피 지울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 옆으로 가져가 놓고 빼고 하나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우측면에는 인면도 그리고 우측면이 아니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인면도를 만들 거고요. 좌측에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만들 거예요. 자, 단면도의 위치도 이렇게 미리 하나 꺼 놓으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얘를 잠시 조인할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얘는 그냥 지울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색깔 구분만 해주시고 이 개별 특성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얘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대충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되었으면 얘를 선택을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방향을 볼 때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바라본다. 자, 바라볼 때 아래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래쪽이 왼쪽이니까 이 화살표가 왼쪽으로 향하도록 얘를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아무 곳이나 찍어주시고 회전. 자, 그럼 단면도의 준비가 완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면도는 남측 인면도가 주로 많이 나오게 돼요. 남측 인면도는 아래에서 위로, 여기 지금 위쪽이 북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남측면이 되겠죠? 자, 남측면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작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 상황인데, 준비 상황까지 대략 한 15분에서 넉넉 잡아서 20분 안에 제작이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합격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속도를 더 줄인다면 10분 또는 뭐 한 5분 안에도 가능하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단면도는 지붕마루에서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붕마루를 먼저 쭉 당겨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GL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한선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선으로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무한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왼쪽이라고 했죠. 자, 오른쪽은 잘린 거예요. 저는 이게 뚝 잘려 있지만 여기서 일부분만 표현하겠다. 여기까지만 표현하게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이제 왼쪽이 필요하니까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양쪽이 다 대칭이죠. 이게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제가 만드실 때 지붕에서 이제 어려움을 가지실 경우가 있는데 얘는 대칭이라서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도 똑같으니까 제일 쉬운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둘 다 가져오셔도 되고 한쪽만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전 필요한 부분이 왼쪽이니까 왼쪽만 가져오고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측면
자, 보도록 할게요. 우측면이 아니죠. 남측 인면도. 자, 남측 인면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일단은 벽체 중심선과 중심선을 먼저 가지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인면도를 제작을 하실 때는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떠한 끝 기준에서 전체 끝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도면을 투성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 사이즈를 보시면 여기 12300. 자,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여기 12300 똑같죠? 이게 투성이에요. 초급자분들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서 초기 설정하고 초기 시간에 이렇게 평면도를 큰 틀의 중심선과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설명을 깊이 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그냥 쭉 통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는 이제 계단을 봐야 되죠. 계단은 한 칸당 약식으로 150 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두 칸이니까 거기서 거실에서는 항상 플러스 1 해가지고, 계단이 3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450 되고요. 그래서 450 올라가고, 그리고 이 조건부를 꼭 보시고, 반자 높이가 2400, 그냥 그대로 2400 올라가고, 자, 여기서 항상 추가로 600 정도를 더 넣어주어라. 600, 700, 800, 900, 최소 600 이상은 올라가시면 돼요. 물론 700인데 여기서 전 100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밀 잡아줘야 되죠. 물밀 같은 경우는 10분의4 클릭해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 1000, 400으로 사각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시고, 얘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게 지붕이 되는 거죠. 얘는 써야 되니까 한쪽씩 잘라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600만큼 올라간 선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우시면 되고, 옵셋 150. 자, 여기서 지붕 슬래브 두께는 150. 그리고 10씩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액체 방수죠. 액체 방수, 도막 방수 이렇게 방수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위에는 마감선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처마 나옴 이것도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쭉 당겨 오시면 돼요. 처마 나오면 600. 기준 다 잡아놨으니까 처마 나옴까지 지붕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앞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이렇게 따로 만드셔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쓰시게 될 건데요. 처음 나옴은 그냥 이렇게 붙여넣는 게 좋으세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성음통 아니에요. 처음 나옴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물금 키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20씩 20씩 나아가고,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이 지붕은 여기서 저 지붕마루까지 연장해 주시고, 지붕마루에서 바로 대칭모사 해주시면 큰 틀이 잡힙니다. 쌤, 왜 기초부터 안 만드나요? 요 기초는 저희가 이미 다 배웠어요.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큰 틀부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틀리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기와죠. 기와부터 올려주셔야 돼요. 처음에 340에 40 정도 기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분해를 한 다음에 없앨 기와의 두께는 20이라고 했죠. 안쪽으로 20, 20, 20 들어가 주시고 프레임을 잘라내고, 그래서 선택하기 편하도록 얘를 조인하는 이유는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조인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편하라고 그냥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대략 20에 20 정도 이렇게 기와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대각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270만큼 복사를 하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20만큼 늘려주시면 되고,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시작점에서 이제 여기 찍어야 되는데 이게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얘가 뒤집어지죠. 이럴 땐 무엇 쓰죠? 레퍼런스. 방향을 왼쪽 부분을 양수로 맞춰주고 안쪽에 중간점 잡으면 바로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만들어졌죠. 분해를 해주고 불필요한 거 없애고 그냥 플랫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중을 위해서 얘들도 선에서 조인해주고, 그리고 그룹. 실무에서는 그룹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룹은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고요. 시험일 때만 그룹 씁니다. 블록을 못 쓰니까. 자, 여기서는 피복 두께만큼 들어갑니다. 이 피복 두께가 20이죠. 피복 두께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정을 시켜 주어야 피복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원은 바로 지우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회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건 경로 배열이죠. 경로 배열에서 단축키 넣어두고 300 쭉 배치가 되고 나머지 지워버리고. 자, 나머지는 대충 목살을 해주시고, 자, 위에서 150, 150, 150 한자가 되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대략 이 사이즈는 뭐 중요치 않죠. 대략 50 정도 해주시고, 아크 3점 홀을 이용해서 홀 하나 대충 만들어주고, 자, 기와의 두께는 몇? 2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20만큼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 주시고, 다 선택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또또똑 잘라내면 되고요. 이거는 다 일자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스페어는 대략 150, 지름으로 따지면 1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근사치로 해서 70 되고요. 아이고, 80 됩니다. 그리고 두께부터 주세요. 두께는 20. 잘라내고, 기아의 두께는 다 20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용머리 기아 사이즈는 반지름 300. 전체가 다 감겨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자라고 했죠? 300이니까 300에 다 감싸시도록. 그리고 암키아 1키와 2키와 사이에다가 대략 80. 이건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에 거의 대다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용머리 기아까지 완성이 다 되었고,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여기 이게 굴뚝인데, 굴뚝은 지금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 큰 틀 다 잡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몸되는 부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벽체는 1.5B 공간 쌓기, 단열재는 120. 그럼 다 계산해 보면 40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만큼 내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커튼박스 안 만들려고 100을 낮춘 거예요. 이게 쉽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먼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인면도를 빨리 완성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처음 제 도면을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얘는 이제 0번으로 이렇게 두시고,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면도는 저희가 외부에서 보이는 투성면이니까 우리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시멘트 기와와 암키아 교차하는 위치부터 보일 텐데요. 위부터 딱 찍어주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야 투상이 딱 맞아떨어져요. 위에 용머리 기와도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가져가면 너무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만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를 넣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600이라는 거 알죠? 없어요. 600 하면 알겠지. 그건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위에서 투상을 하는 거니까 쭉쭉 당겨 볼게요. 자, 그럼 양쪽 따닥 잘라주면 이게 인면도가 거의 틀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용머리 기와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죠. 기와의 두께는 20이라고 했지만 용머리 기와 같은 경우는 50이라고 측정을 하고 만드시는 게 편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offset하고 한쪽으로 300 가주시고, 자, 그리고 이 300 들어온 위치를 기준으로 다 잘라내고, 여기서 이제 50이라는 수치만 알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그냥 덮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앞에 막세죠. 막세, 수막세 같은 경우 지름이 150, 표준 150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만큼 내려가 주시고, 자, 실제로 이 사이즈도 50이 아니에요. 아닌데 약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약식으로 만들어주고, 무브에서 최종 높이 기준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용머리 기와 같은 느낌이 날 거고요. 선별해서 대칭 복사를 할 때 맨 밑에, 왜? 위에는 360만큼 잘렸기 때문에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단면선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해줍니다. 그림을 잘라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붕 틀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지붕에서 이제 우리가 지붕의 높이를 산출해 줘야 되는데, 지붕의 높이는 단면도에서 측정해서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미 다 측정해 놨어요.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얘는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왼쪽부터 들어가 있다. 그럼 왼쪽이 단면도에서 보면 위쪽이 왼쪽이죠. 그럼 수직의 선분을 이용해서 여기서 하나의 기준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첫 번째 유형이니까 제가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그럼 얘 무조건 골조. 이 노란색을 골조라고 합시다. 왜 골조라고 하냐면 이 마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사이즈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이라면 마감해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약식 구조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처마 돌림이 이제 200이라는 길이, 이 처마 돌림이 실제로 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상으로 전체적인 높이만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으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단면선에서 단면선 골조로 기준 잡으면 무조건 200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식으로 200, 200 들어가는 거예요. 트림을 이용해서 딱딱 잘라내면 되고 여기서는 미리 꼭 잘라줘야 돼요. 아니면 지붕이 벽체인 줄 알고 일자로 쭉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감점이거나 식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 꼭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잘라내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여기 있죠.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위에 투성을 해놓으니까 너무나 편리하죠. 그냥 가져와서 뚜두둑 잘라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라인도 위에서 순선 여기네 쓱 꺼주시고 무한선을 이용해서 위쪽 잡아주고 offset 200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돌아오셔서 얘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트림을 뚝 잘라내시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기준을 다 잡아놨으니까 이제 속도 좀 내볼까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디죠? 두 번째는 지금 잘려있는 면이기 때문에 굳이 투상을 해올 필요가 없죠. 이미 투상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브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주시면 이제 끝이죠. 여기도 미리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 반대쪽은 지금 보시면 라인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서 선 가져오셔도 무방하죠. 이렇게 같은 라인이네 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0만큼 또 벽체 두께를 주는데요. 제가 이게 순차적으로 벽체 두께를 주면서 들어가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건 영상이고 제가 작업 속도가 이 정도로 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속도별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을 다 짜줍니다. 쭉 잘라내고요. 자, 이 아래도 이거 자를 때 편리하게 하는 거는 중선을 미리 꺼놓으시고 그냥 쭉 잘라버리면 되죠. 여기도 그냥 뚝뚝뚝 잘라버리면 되고 이런 거야 뭐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로 대충 한번 잘라버릴까요? 잘라버리고 인면도는 이 정도 트리면 됐고요. 밖에서 보이는 거니까 반자가 밖에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테드 이북 있다는 기준으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뚜둑 잘라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데 인면도를 잘 보시면 뒷부분이 더 길어요. 더 길면 짧고 길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 면이 보이죠? 뒷부분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의 컬러별로는 원근법을 기준으로 입체감 있게 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어준 거예요. 뒤에는 뒷부분이니까 가늘게 보여야 되고 가까이에서 보이는 거는 두껍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뒷부분은 가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라인도 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가 대칭이에요.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똑같습니다. 왜? 얘랑 똑같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도면은.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 저게 저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처마 돌림은 돌림이잖아요. 말 그대로 동서남북 다 처마 돌림이 150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50, 150. 그래서 얘도 150만큼 들어가고요. 그리고 처마 반자까지는 대략 뭐 한 50의 소수 정도 떨어지는데 대략 여기서 이제 50 정도 약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뒷부분까지 지붕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 그냥 옆으로 치워두시면 돼요. 또 잘라내고 인면도는 엄청 쉽죠. 창문만 만들면 이제 끝납니다. 창문하고 테라스하고 문만 만들면 최종적으로 다 보완이 끝난 거니까 옆으로 치워두시고요. 자, 무한선도 좀 끊어놓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면도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웬만큼 700만큼 내려가고 자, 그리고 300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잡석 타심까지는 최종 250만큼. 기초 바닥은 200만큼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부터 잘라내고 바깥쪽 잘라내면 깔끔하죠? 100만큼 나와주고 트림 이용해서 바깥쪽만 먼저 다 자르자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여기도 잘랐어야 되는데 자 선택하고 대충 못사 트림 이용해서 잘라내면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옵셋 50만큼 이건 밑창 콘크리트라고 했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 얘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도면이 잘려져 있죠. 자 근데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지붕마를 기준으로 벽체가 한쪽 쏠려 있죠. 원래는 옹벽 기준의 중심선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험에서 나올 때는 조접식으로 나오고 옛날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 벽체 중심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불편하게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offset 200 반면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200이라고 기준 잡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요만큼은 이만큼은 중심선이에요. 그럼 중심선 좀 더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일단 요 왼쪽 이 중심 지금 두 선분 중에 왼쪽 선분이 벽체 기준이구나 중심선이구나 외벽의 중심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기초를 그대로 가져가서 직교 모드로 쳐놓고 스트레치로 그냥 찍 줄여주시고 크림으로 잘라내면 되죠. 같은 모양인데 굳이 시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위에도 나중에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밑으로 살짝 당겨줄까요? 자 그럼 이제 기초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높이를 산출해 줘야 되죠. offset 450 전체가 450이라는 기준 지붕마루에서 자 요 선분이 이제 여기서 쭉 가져왔던 선분이죠. 제가 그냥 쑥 지워버렸는데 자 450이라는 기준을 잡아주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바닥재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호 몰탈은 30 그리고 콩작을 다진 60 저는 60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 보온재는 써있죠. 85 이게 어디 써있다? 조건부에 써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닥 보온재는 85를 써라. 자 그리고 offset 그리고 슬래브는 150이죠. 150 내려가고요. 자 그럼 저라면 얘도 미리 잘라놓고 자 지붕 이 GL 라인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끊어놓으시고 이 위치에 절대 움직여서도 안 돼요. 일단 여기 기준 잡아두시고 그리고 잡석 다짐하고 미창 콘크리트도 여기 있지만 미리 쭉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해두시고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붕 줄기초다. 줄기초는 실제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두 개 선분은 마감선이 되겠죠. 아이고 마감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도 일단 줄기초의 위치를 하나 기준 잡아주시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제 테라스를 만드셔야 돼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SL 이게 구조상 자 여기에서 그대로 나가면 이게 현관 복도 또는 테라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묵은 콘크리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건 이제 시험에서 다 없어졌죠? 뭐야? 제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로 재는 겁니다. 테라스까지 만들어도 되는데 시간 아까워요. 그냥 이건 자로 재세요. 자를 여기 중심에 대놓고 이 끝까지 자로 재시면 딱 치수가 나오겠죠. 1500이라는 치수가 나오네. 그러면 없애. 중심선에서 1500 나아가시고 얘는 절단면이 어디가 잘려 있어요? 테라스가 잘려 있죠. 계단이 잘린 게 아니에요. 그럼 계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라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테라스니까 그냥 일정면 톡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150 안쪽으로 슬래브 두께는 똑같습니다. 150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제 큰 틀이 테라스가 되고요. 자 이 밑에는 얘는 하중을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지 않기 때문에 줄기초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에 밑창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잡석다시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이 깊이도 정해진 게 딱히 없다. 뭐 동결점 깊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안 잡혀 있고 그냥 여기는 대략 표현하기 좀 쉽게 300이라는 위치를 들어가 주세요. 물론 역학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할 때는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시험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는 100 나아가 주시고요. 프레임 이용해서 또드득 잘라내면 되겠죠. 여기도 위쪽 잘라내고 잡석까지 50 내려가시면 하나의 기준 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앞쪽에도 이제 200 정도. 그리고 테라스 쪽에는 타일이 있으니까 타일은 30. 그리고 일반 미장은 2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최종 마감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저는 2개만 들어가고 여기서 편리한 건 폴리라인이 편리합니다. 저는 노란색 해주시고 여기서는 어레일 써가지고 개수는 3개 클릭해서 배치해주고 나중 위에서 조인해줄게요. 라인을 실행해서 잘라내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죠. 패치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물론 컴퓨터가 좋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컴퓨터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치를 먼저 넣게 되면 버벅거림이 있으니까 해치는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사용하는 PC는 나름 그래도 뭐 고사양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 넣어 볼게요. 자, ANSI 11번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고 얘는 10. 이걸 넣으실 때도 색상을 보시면 여기서 해치를 미리 딱 넣어주시고 위에는 색상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해치라고 딱 넣어주시면 계속 가는 선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해치가 가는 선입니다. 하나, 둘, 셋 찍고 얘는 이제 각도만 90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해치도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리본 패널 방식으로 쓰는 게 좋고요. 이제 9버전은 너무 불편해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GL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큰 틀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잡아 주었으니까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잡석 다짐까지 다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표현되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약식으로 저희가 성토 다짐 또는 뭐 성토 마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기준 잡고 해치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부분에 해치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스케일은 0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저희가 20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20을 넣어야지 출력을 했을 때는 이게 10mm 간격만큼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축소가 돼서. 그래서 20 미만으로 주게 되면요. 선하고 선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흑백처럼 출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략 20 정도로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얘는 가는 선이기 때문에 안 붙어요. 안 붙지만 저희는 최소 20이 우리가 표현되는 10mm 정도의 두께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이제 큰 틀이 다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밑에가 다 되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또. 아니면 밑에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위로 올라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냥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폰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응력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도록 넓게 이렇게 퍼트려줘야 돼요. 근데 제일 저렴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치나 아치 구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아이고. 자, 그리고 얘는 잠시 잘라내고 이제 얘가 이제 중심선이 돼야 되겠죠. 이거 엎어지면 안 됩니다. 중심선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도록 간격이 잘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호에 대한 부분은 대략 600 정도 내려주시고 만드시면 돼요. 그냥 6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 500에서 600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 자, 위쪽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 부분 없애. 얘는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 수직 부재는 저희가 1.0B 그대로 두께로 들어가고요. 수평, 요거는 이제 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거의 안 쓰죠. 원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 시멘트 벽돌 넣고 단열재 넣고 시멘트 벽돌 하고 미장을 하려고 투톤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방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도 트림으로 절단을 해가지고 일체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는 0.5B니까 바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굳이 만큼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밖에서 들어올 필요 없이 여기서 단열재, 자, 단열재는 120이니까 120의 반, 60을 기준으로 2번 딱딱 들어가 주시고 얘는 단열재를 레이어를 저는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스케일 값을 0.6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0.6 정도. 지금은 라인 탈 스케일이 10이니까 0.6이고 얘가 만약에 15 또는 20이다. 그러면 더 줄여줘야 되겠죠. 이건 상대적인 부분이고 저는 전혀 추적 비율을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얘는 60 하고 원점 설정하면 이쁘게 싹 들어갑니다. 라인 딱 들어가죠.
자, 그리고 얘는 노란색이 되고 절단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 절단했다라고 보여줄 때는 ANSI 31번을 기준으로 절단면을 표현해줘야 되죠. 스케일은 대략 10 정도.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정렬 최종적으로 완성해줘야 되죠. 첨화 반자. 이게 첨화 반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첨화 반자 설치하시오라고 적혀있죠. 그럼 첨화 반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선 하나 쭉 그어 주시고요. offset해서 20만큼 들어가고 얘도 20만큼 해서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트림으로 뚝 잘라놓고 얘네들은 마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얘는 여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뚝 잘라버리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위쪽은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긴 지금 창호예요. 창호가 들어가는데 창호나 문 앞쪽에도 이렇게 붉은 기염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 만들어 놓고 그냥 카피해서 그냥 뚝 잘라버리시면 돼요. 표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 여기서 이제 첨화 반자라면 반자 돌림 그리고 반자 틀이 있어야 돼요. 자, 반자 틀은 약식으로 그냥 실내 공간과 얘를 똑같이 쓰려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고요. 그리고 45에 45짜리 각자를 쓰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저희가 한치 각자를 쓰고 있으니까 바로 끼기라고 하죠.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45에 45. 이거는 교재, 신형이 나오는 교재 기준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거고 이것도 36에 36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제가 천정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36이라는 것은 실제 모양은 저희가 이렇게 45도 몰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얘는 이제 36에 36각짜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틀을 완성을 했으면 표기를 넣기 전에 기호를 넣기 전에 대칭부서부터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시중교재에서는 이게 인면도로 들어가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입체감이 가질 수 있도록 인면선이 아닌 마감선으로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해체식에서 하나, 둘, 여기는 무엇? 단면선을 표현해 주는데 최소 3칸이 보여야 돼요. 3줄 정도는. 그래야지 이게 치장제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여기서 한 5 정도로 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넣어주시면 물론 버전마다 틀리지만 얘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는 버전들이 있어서 다시 선택해서 이제 옵션에서 얘를 개별 해치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랑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복사해주고 첨화 반자를 다 만들었다. 요거는 얘를 그대로 선택하셔서 요 끝점 클릭하고 가져가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선택해 카피 가져가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복사해 준 게 여기가 아니었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또 있었죠. 한 번에 딱딱딱 복사하면 편리하죠. 그리고 이 스탠드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얘도 연장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하게 연장된 부분은 그냥 트림을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완성이고 자, 내부 공간도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죠. 미장하고 벽지 마감 또는 페인트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안쪽까지 그리고 얘는 반자까지만 표현해주죠. 렉트 프로그램 이용해서 마감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아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핀을 하나 꼽자고 했죠. 이 선을 하나의 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핀은 여기서 앞쪽 골조 여기를 선택한 건 마감선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하면 선을 복사해 둔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잘라내는 게 좋으시고요. 그럼 이제 창호가 들어갑니다. 창문이 있죠. 창문 이렇게 알리시 해가지고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서 120에 그리고 40 정도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유동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100에 뭐 45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리시 클릭을 해서 얘는 35에 80 정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성복사 무브 이용해서 5mm만큼 이동을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대칭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대칭복사를 합니다. 스트레치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라인층에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감선 표현을 해주시고요. 카피
하나, 둘, 셋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창호가 하나 완성이 되죠. 그리고 카피를 해서 옆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창이에요. 트림을 쓱쓱 드래그 하시면 똑같죠. 근데 이거 굳이 안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왜? 단창, 이중창, 단창을 시공을 하는데 단창을 시공해가지고 옆에다가 단창 두 개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일반 시공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감점이 있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되고, 아이고. 유리는 이렇게 굵은 선, 굵은 판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굵은 선으로 표현해라 약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선의 굵기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 핀을 있는 부분 마감의 끝에 딱 붙여줍니다. 예, 지워주시고요. 그럼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지워주시고, 얘는 그냥 스트레치로 쭉 내리면 최종 완성이죠. 이렇게. 자, 그럼 내린 김에 여기도 바깥쪽도 마감을 쳐줍니다. 얘는 그냥 난 페인트 칠할 거야 해서 20만큼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럼 요 선분이 바로 인면선 보여지는 부분이죠. 인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다 해치를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엇을 사용 조정에 들어가서 스케일 60만큼. 이게 리몬 패널 돼 있으니까 원점 설정하기가 되게 편리해져가지고요. 저는 이걸 꼭 해놓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골재에서부터 난 벽돌 쌓았어요 라고 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쫙 들어가니까 보기가 더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위에 천정으로 다시 나가서 틀을 다시 맞춰볼까요? 경로 배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쭉 들어갔죠? 그래서 간격은 450 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450 넣어주고 난 뒤에 반대쪽은 잘려 있으니까 네에서 한 3, 4개만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쭉 다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줘야지 이 밖에서 높이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평을 봤을 때 높은 쪽을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왜? 그래야지고 저희가 못 칠하는데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못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가리고 있는데 이게 대각이라서. 그러면 여기서는 요 위치를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45를 넣어줍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까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왼쪽에 있어도 답이고요, 오른쪽에 있어도 답이에요. 그렇지만 실무를 위해서는 이렇게 시공까지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낫겠죠. 얘도 이제 간격은 900이니까 선택을 해서 간격은 900. 경로별 너무 편리하죠. 버리고요, 그냥. 자, 쭉 되었으면 여기서 반대쪽도 대충 몇 개만 선택하셔서요, 끝점 가져가서 그냥 배치만 해줍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몰라요, 여기는. 그리고 만드실 때 항상 외벽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외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시고요. 연장을 해서 기준을 하나 완성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 하고요.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제 방법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앵커볼트까지 대략 50 정도 기호예요. 기호를 만듭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그냥 뾰도둑 잘라버리고요. 얘는 파란색 가는 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스트레치 이용해서 20 정도 연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서 얘를 90도, 시계 방향이죠. 그럼 여기서 십자목까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을 딱 쳤어. 자, 앵커볼트까지 다 완성을 했으면 그대로 클릭. 보면은 1개, 2개. 그러면 제가 포함하고 있는 것까지 배열 눌러주시고 개수 3개.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쫙 들어가죠. 간단하죠? 얘는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방향을 똑같이 만들겠다 그러면 가져가서 이 안쪽 짧은 곳을 지정을 해주고 대칭 이동을 해줍니다. Y, 대칭 이동. 그리고 여기서 기호는, 구조조의 기호는 항상 기본이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것만 싹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단면 부분이 다 완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대략 한 48분, 49분 정도 걸렸네요. 제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첫 번째 유형이니까 설명 좀 보여드리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쭉 연결을 해서 통으로 연결 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도면을 작도를 다시 또 연결해서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위에 이제 앵커 볼트까지 다 제작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똑똑똑똑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눈에 보이겠죠? 그 시중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서 인면선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감 있게, 원근감 있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인면선 꼭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의 굵기를 입체감 있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뭐 인면선을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창문까지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위에 만들고, 여기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 잘려있는 부분에는 문이 잘려있죠. 자, 벽이 잘려있다 그러면 벽을 만드시면 되고, 문이 잘려있다 그러면 문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문은 항상 바닥에서 2100이라고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2100.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마감선이 밑에까지 있으면 안 되죠? 잘라내고요. 2100이라는 위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방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인방보는 벽체 두께와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쉽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골조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구조재예요. 주요 구조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를 넣으시면 안 돼요. 해치는 치장제, 그리고 선을 그어주시는 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시는 건 구조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작은 경우에는 구조재가 작으면 선을 하나만 그어주시고 대각으로, 구조재가 크다 그러면 X 표시로 가는 선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마감선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만큼 내려가 주시고, 아니다, 개구부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셔서 여기도 이제 뻥 뚫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가 문이 들어가 핀을 하나 딱 꼽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해서 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문을 만들 때는 벽체 두께에 이제 항상 20만큼 더 표현을 해준다 그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끝까지가 이제 벽체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문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0에 45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일단 노란색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옵셋 35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양손잡이형 또는 한손잡이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양손잡이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또덕또덕 잘라보고 선택해서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칭 목사를 해볼까요? 대칭 목사. 자,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사각형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이게 문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저기 뒷면에 이제 문틀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마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마감선. 개인 특성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해서 얘를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아래로 그대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했죠? 문이 하나 완성이죠. 그 밑에는 이제 바닥 문틀을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요즘은 바닥 문틀을 만들지 않죠. 거의 대다수.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서 이제 한쪽 틀을 위에 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을 딱딱딱 연결하고 그냥 스트레치를 쭉 내리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아래까지 쭉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통로가 지나가는 위치니까 이것도 이제 마감이 들어가니 마감을 하나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 미장도 같이 하나 들어가겠다 그러면 얘를 조인을 해서 미장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900. 900이라는 부분은 표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틀은 900. 문 손잡이. 자, 여기서 900만 골라와 주시고 서클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대략 30 정도 만드시고 무브에서 50 정도 빼주시고 마감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클릭 90도 회전, 그리고 30 정도 연장을 해주신 다음에 트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잡을 선택해서 대칭 복사 해주시고요. 이 점 사이 중간 클릭을 해서 대칭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문이에요. 문이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문틀은 항상 이제 목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위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치를 넣어주시는 게 정석이 맞습니다. 해치를 넣어주셔야 되고,
문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 100에서 150 정도 해서 해치를 넣어주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하지 마시고요. 시간 아까워요. 그냥 이렇게 문이다라고 표현하시고 넘어가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대신 실무에 썼을 때는 상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위에는 해치를 먼저 2개를 이렇게 딱 넣으세요. 넣으시고 둘 중에 하나는 해치는 이제 해치도 문양별로 이렇게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선택하시면 그래서 원점 설정만 아래로 클릭. 그럼 이쁘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뻐 보이니까 저렇게 해서 패턴까지 딱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틀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자, 위쪽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럼 밑에 이제 기호를 하나씩 다 넣어주셔야 되죠. 먼저 여기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야 돼요. 온수 파이프는 이 안에서 만드셔도 되고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두셔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여기서 안에서 그냥 만들게요. 자, 외벽에서 100 정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대략. 그리고 60을 했으니까 60의 절반 정중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을 잡아주면 지름이 25인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온수 파이프가 되고, 온수 파이프도 잘려있는 면이니까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출력을 할 때 이게 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선의 굵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예전부터 약식으로 마감으로 표현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갈게요. 자, 그럼 선택하고 250이라는 공간을 주시고 지그재그로 달팽이 방식이 아닌 지그재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얘를 숨은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 되었으면 선택을 해서 얘를 일단 그룹. 왜? 실수했을 때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삭제하는 게 편리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써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블로그 쓰는 게 제일 좋죠. 블로그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블로그 쓰면 불법행위다라고 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쓰지 못하고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자, 여기서 경로하고 선택한 다음에 500이라는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럼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네요. 이것도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지우시고요. 여기서 한 3, 4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서 복사를 해주시면 똑같이 되겠죠? 아이고. 잠깐 띄어서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 쏙 들어가고 마지막에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언그룹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수 파이퍼 쫙 배치가 되죠. 자, 온수 파이프를 다 배치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해치 클릭하고 얘는 간단하게 37번 쓰세요. 스케일은 1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엑셀 해가지고 저희가 엑셀을 해서 60도 간격으로 선을 만들어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여기서 로테이프를 이용해서 60도 회전한 다음에 대충 이동하셔서 기준 잡고 잘라서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대략 40 정도 만드시면 이뻐요. 원을 만드셔서 이렇게 교차점을 연결해 주시면 신속하게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쉬우실 겁니다. 선택해서 그룹 얘도 나중에 수정을 대비해서 그룹을 해주는 게 좋고요. 선택하기가 편리해지죠. 자, 그리고 경로별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간격은 200 넣어주고 지우고 선택해서 얘를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가지고 클릭하고 여기서 복사 그리고 선택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2개면 되죠? 저기는 아이고 지금 제가 작업 환경이 그닥 좋지가 않고 좀 소음이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복사를 하고요. 선택하고 정중앙으로 넣어주고 카피한 다음에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또 정중앙으로 배치를 해주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호까지 다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거실하고 방 쪽 밑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너무 촘촘하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200처럼 넣어주면 너무 촘촘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대략 어레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600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600 넣어주시고 반대쪽에는 3, 4개만 선택해서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쭉 들어가고 보기 좋게 정중앙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 얘도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움직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기호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잠시 꺼주시고요. 선을 하나하나 끄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갑니다. 좋진 않지만, GSRC 30. 일본 규격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 한국 규격이 없는데 어떻게 별 써야지 뭐. 자, 이렇게 넣어주고, 배치해주시고, 스케일은 대략 25에서 30 정도 넣어주시면요. 스케일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넣은 김에 위에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정리가 다 깔끔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일치를 반복씩 해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어때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그리고 패턴이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저희가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중심선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공에 꼭 떨어지셔야 됩니다.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뜨려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작이 다 되었으면 이제 단면도는 거의 틀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문자 쓰기 전에 저는 인면도를 넘어가서 인면도까지 다 완성하고 최종 다 완성한 다음에 문자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인면도를 보시면 지금 창문이 1개, 2개, 3개가 있고요. 아이고, 굴뚝가 만들었네요. 자, 굴뚝. 자, 굴뚝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지금 지붕마루 이 처마 나오모가 똑같이 딱 붙어 있는데 그럼 이 간격은 당연히 400이겠죠. 왜? 처마 나오면 600이고 여기서 200이 빠지면 400이 나오니까 자,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1.0b다 그러면 요 끈 라인에서 1.0b 또는 0.5b만큼 더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0.5b죠? 그럼 0.5b만큼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 1.0b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대쪽도 1.0b까지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0.5b니까 여기가 굴뚝 사이즈는 전체 이 사이즈입니다. 그럼 여기서 400이니까 100만 더 해주시면 되죠? 500에 500짜리 굴뚝이다. 그리고 지붕마루에서 딱 붙어 있으니까 지붕마루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니까 업셋 100만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00만큼 들어가고요. 라인을 이용하는데 기와에서 그냥 시작하세요. 아래쪽, 대략 아래쪽에서 업셋 1200 정도. 900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도 뭐 정해져 있는 거는 딱히 시험에서는 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인면이든 단면도든 무조건 인면선으로 넣어주시고 업셋 해가지고 해서 90 또는 100 해도 100을 해도 되고요. 90을 해도 됩니다. 옆세워 쌓기예요. 자, 그리고 업셋 100만큼 미리 괜히 잘랐네. 자, 해서 100 또는 90만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90만큼 들어갈까요? 자, 90만큼 들어가게 되버리면 여기가 살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서남북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지 공기가 역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뻥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벽돌 3단 정도다라고 하면은 벽돌 한 단의 높이를 약 60, 그럼 180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네, 200만큼 빼주셔도 무방하고요. 자, 0.5이다 그러면 대략 100씩 또는 90씩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사각형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잘라서 여기서 개구부를 뻥 뚫어주는데 자, 개구부는 중심선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중심선. 근데 중심선 넣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1.3선이 꼭 보여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무방은 합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거는 왜? 중심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는 1.3선 또는 가는 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규정상에. 그래서 얘는 그냥 스케일별로 따져주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저희는 대충 여기서 보이는 부분까지 딱 막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 굴뚝도 투상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바라볼 때 기와장이 지금 용머리 기와가 이 앞쪽에 있어요. 그럼 용머리 기와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머리 기와를 잘라주는 거예요. 또 얘는 안 보이니까 잘라주고 자, 그리고 이 암키와 수키와는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하가 안 보이고 암키하가 보여요. 이 교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똑 잘라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투상하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투상을 다 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라인을 그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그냥 똑같이 대충 여기에서 딱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인에서 일자로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처음 나온 기준으로 딱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카피해 주시고 얘는 지우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는 얘를 익스텐드로 연장을 해주는데 여기를 잘라주고요. 아래도 인면선으로 표현해줍니다. 그 트리밍에서 따닥 잘라내고, 자, 그럼 이렇게 트리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쭉 선, 동일선상이니까 도면을 봤을 때 인면선을 표현해 주시고, 굴뚝은 쭉 붉은 벽돌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투톤이 아니고 붉은 벽돌이 그냥 쭉 일자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투톤을 하겠다라고 부분을 지어 놓았으니까 잘라주는 거고. 자, 밑에까지는 똑같이 여기서도 샌드로 들어가고 요 라인에서 주기조 위에서부터 벽돌로 이제 조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아래로 트림을 이용해서 툭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런 다음 이제 저희가 창문을 만들어 줘야 되죠. 창문은 항상 FR 레벨에서 반창 그리고 전창 뭐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반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900이라고 기준을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900이라고 정해주고 사이즈 맞춰 주시면 되는데, 자로 재서 써놓은 이 수치를 그대로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심선에서 offset 1150 들어가고요. 그럼 아까 1800이었죠? 1500이 아니고. 자로 딱 쟀을 때 1800이네? 그러면 여기서 1800, offset 1800 가시는데,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들어가셔서 RC 해가지고 사각형을 크기복까지 만들고 틀을 짜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면도에서는 창문은 마감선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왜? 이 밑에 옆세워 쌓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옆세워 쌓기를 만들어 주실 때는 얘도 이제 기타 구조부이기 때문에 인면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이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고, 얘는 맨 안쪽에 들어가 있고 얘는 벽체에서 펄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요 구조부이기 때문에 굵은 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offset 타서 이제 대략 안쪽으로 40 정도 들어가 주시고, 얘는 렉탱으로 그냥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2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마감선을 표현해 주시고요. 스트레치 이용해서 선택하고 방향 주고 40만큼 늘려주고, 대칭 목살을 한 다음에 반대로 대칭 목살을 해주시고요. offset 그리고 여기서 100 저장을 해주고 패치 하나 둘 선택해서 얘는 유저로, 스케일은 60만큼 그리고 90도 원점도 찍어주시면 좀 더 보기 좋고요. 이 60이라는 거는 벽돌의 두께에다가 여기서 줄눈까지 포함해서 이제 60을 넣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창문이 하나 완성이죠. 창문 하나 완성을 해주셨으면 옆에도 창문이 있죠. 이것도 그냥 자로 재는 거예요. 자로 가져가서 재는데 얘는 반대쪽에서 그냥 재보세요. 그럼 450 정도가 나올 거고 1200짜리다. 그럼 반대쪽에서 offset 대략 450 들어가고요. 그리고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창문이 길이만 틀릴 뿐이지, 좌우 길이만 틀릴 뿐이지 모양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가져가는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놓고 가져가야 편해요. 그럼 1200 나누기 2만큼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카피를 해서 중간점 똑같은 위치에 기준 잡아주고, 그럼 스트레치로 그냥 줄여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시간 아깝게 뭐로 만들어? 시험인데 그냥 다 지우세요. 이렇게 패치는 지웠다가 다시 넣어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원점도 지정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럼 창문이 다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거실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로 재세요. 그냥 자로 대충 재놓고 550 오케이 2800 여기서 바로 만듭니다. offset 550 그리고 2800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니죠. 이거 1200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응? 자, 1200만큼 들어가지고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했네. 지금 제가 투상이 이게 좀 잘못됐네요. 3900이고 얘가 여기죠.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당겨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바로 측정을 자주 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수 없이 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550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2800 들어갑니다. 기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RC 해가지고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주고, 자, 거실창도 쉬워요. 여기서 디바이드라는 명령어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략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얘를 항상 4개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4개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 점 스타일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점이 보이겠는데 점으로 되어 있으면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점 스타일도 꼭 맞춰 두셔야 되고요. 그럼 노드라는 기준점을 찍어 놓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지정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틀 80 들어옵니다. 안쪽에서 80만큼 그리고 실링까지 20만큼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만 똑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틀에서 상틀에 창틀까지 사각 하나 만들어주고 offset 80만큼 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80만큼 들어가고 20만큼 들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 마감선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창이 하나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창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기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해치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정석은 나 손재도도 했어. 나 해봤어. 안 해봤지만 나 손재도 걔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건 상하자로 손재도 할 때 기준인데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기 때문에 대충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복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쪽도 그냥 대충 가져가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가져가서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하나 복사해볼까요? 항상 2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많이 넣을 필요 전혀 없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창문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호를 다 넣어주고 이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것도 사이즈 정확하게 뭐 사이즈가 일단 없어요. 이거는 0번 해도 되고 뭐 인면사 해도 되고 치수미문자 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선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하나 완성이 되었으면 얘도 그냥 가져가서 똑같이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창문이구나 라고 여다지가 아닌 슬라이딩이다, 미닫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가져가서 얘도 그냥 대충 아무 때나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를 하나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칭 복사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가 너무 가깝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좀 출력할 때 이게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간격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칭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창문까지 다 완성을 했고 이제 문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테라스 또는 현관 복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테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라스의 높이는 저희가 방의 높이하고 틀리죠. 그래서 테라스 높이를 하나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이것도 골조 가져가도 되고요. 마감 가져가도 되고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통상 골조를 많이 가져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가져가 볼게요. 맨 위에 8만원까지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테라스는 엽색 쌓기와 마찬가지, 굴뚝이나 엽색 쌓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색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하늘색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이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자로 재세요. 이렇게 끝까지 자로 몇이냐? 그게 제일 빠르세요. 900이네. 그러면 이 끝에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이 위치에서 900이죠. 그럼 전 지워버렸네. 자, offset 해주고 여기서 900 들어갑니다. 자, 900이라는 곳을 들어가 준 다음에 트리머로 도둑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단을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리를 다 해주고 난 뒤에 계단의 폭은 실외에서는 300이라고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실에서 계단이 2개니까 중간점에서 그냥 선만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그냥 뚜둑 잘라버리면 이렇게 완성이고 어디까지? 요 위치까지 연장을 해주시면 계단이 완성이죠. 자, 그리고 반대쪽은 지금 벽체 요 라인까지 딱 잘려있죠? 2번째 벽체 라인까지 잘려있는데 여기 계단이 있죠. 자, 계단이 있다면 이것도 그냥 잘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셔가지고 아니면 옆에 가져오거나 방법은 무수히 많죠. 300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300 측면에 보니까 선이 하나 있었어요. 계단을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없으면 그냥 일자로 가시면 되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도 일단은 잘라버릴까요? 이거 잘라버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 라인까지가 계단이죠. 그럼 입면, 단면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요 라인, 테라스 라인 기준으로 들어가고 자 문이 끝에서 딱 붙어 있네요. 저라면 엘립스에서 요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왼쪽이죠? 이상한이니까 마이너스 900, 2100 해주면 바로 완성이 되겠죠. 자 문은 이렇게 먼저 위에 고창은 나중으로 밀어두고 일단 전체 큰 틀의 사이즈부터 딱 맞춰주는 거예요. 문 사이즈 맞춰주고 자 그리고 offset 30만 관청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같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3도 들어가고 지워버리고 자 그럼 스트레치 이용해서 얘를 위로 쭉 올리거나 여기서 두 개를 똑같이 하겠다? 그럼 얘를 내리고 스트레치 선택해서 클릭해서 위로 쭉 올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스트레치라는 명령어가 아직 잘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무조건 스트레치를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 점 선택이라는 기준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수정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문, 경첩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고창. 고창은 뭐 한 30에서 50 정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기밀 작업 해주시고, 너는 마감선이래. 가는 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라인을 이용해서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0도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900 똑같습니다. 방문이든 어디든 일단 바닥에서 900이라는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50에 200 기준 잡아서 도어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얘도 마감선.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 안쪽 문틀에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대략 4, 50 정도 들어오시면 어때요? 모락이 쏙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자, 이렇게 하나 완성을 해주시면 이제 문까지 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다.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중심선을 이렇게 딱 붙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스트레치로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다. 그럼 알리시 해가지고 저라면 사각형 하나 대충 만드셔서 자르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아이고, 잘라내고, 그리고 이 스탠드를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 위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워주시고, 얘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 바깥쪽도 잘라낼까요? 잘라내고, 식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을 좀 넣어주고, 스트레치를 이용해주고, 여기서 이제 얘를 좀 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중심선은 항상 저희가 외형에서 5%에서 20% 정도 나오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벽체 중심이 있다면 중심선을 표현해 주는 게 정석이세요. 정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일자 벽면이죠. 여기서 벽면이 일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정면을 바라봤을 때 따진다면 이렇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라인은 똑같은 위치로. 얘는 제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떨어지도록 중심선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면도를 큰 틀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문자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문자. 그럼 여기서 offset 해가지고 웬만큼 대략 한 1000 정도를 저는 줄게요. 2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넘어와서 다시 단면도로 넘어올 건데요. 단면도에서도 문자를 써주셔야 되죠.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고 얘는 적당한 위치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잘리면 표현하기보다는 온단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굵은 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이. 그래서 이 선은 두껍게 넣어주셔야 되고, 얘는 가는 선 해도 되고 마감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딱히 규정이 없어요. 일반 시공 기준이라서 구분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를 다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 문자를 대충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문자를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KS 표준 규격에 맞추어져 있는 굴림 하나만 맞추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거 고딕체라든지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시간 거예요. 그냥 굴림 또는 굴림체 하나 딱 만들어주시고 그걸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보이는 부분, 여기는 개구부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살라스 여기는 벽이 갈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여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벽이 갈려져 있고, 그냥 딱 봤을 때 여기 뻥 뚫려 있죠. 그럼 이걸 만들어주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신발장이겠죠. 자, 그럼 신발장의 공간이 있으면 여기는 대략 400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 아니면 자로 재셔도 무방하고요. 없애. 여기서 400만큼 들어갑니다. 대략 400 들어가지고, 없애 해주시고, 얘는 1100에서 1200 정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1200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인면선 표현해주고, 라인싱에서 하나, 둘, 개구부를, 반자까지 해서 여기서 반자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개구부니까.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에는 저희가 걸레바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걸레바지 사이즈도 딱히 무조건 120 이게 아니라 그냥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120 시중 교재에 보시면 120이라고 다들 이제 많이 박혀 있을 텐데 9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써서 문자 배치할 때 문자가 교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120을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틀을 완성을 해주시고, 자, 요것도 이제 이게 최종 완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자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물매를 볼게요. 물매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테스트로 만들어주는데, 저라면 다이나믹 테스트를 주로 쓰라고 했죠. 왜냐? 지금 제가 쓰는 건 2024 버전으로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고 계시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버전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14 버전이라든지 9 버전을 쓰게 되면요, 멀티라인이 약간의 제약이 좀 있어요. 스케일을 쓴다거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다이나믹 테스트를 꾸준히 쓰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테스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 맞추기를 해주고 중간에 중심을 해줄게요. 얘는 보통 문자를 쓰자고 했죠. 보통 문자는 3 곱하기 4. 그래서 120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물매, 한글로 물매 써줍니다. 아이고. 자, 배치를 해주고 얘도 이제 문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죠. 지금부터 이제 문자 쭉 쓸 거예요. 그러면 해치를 미리 문자로 바꿔주시고요. 문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도 치우 스타일은 40배, 50배 돼 있으면 안 되죠. 40배로 딱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자하고는 얘하고는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리더를 쓸 때는, 퀵 리더를 쓸 때는 얘를 따라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맞춰두고 사용해야 되죠.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10이 되겠죠. 물매를 잡아주시면 하나 완성이고, 자, 물매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가 쬐끄맣게 들어가기보다는 눈에 확 띄게 한 보통 문자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GL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죠. 얘가 항상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 앞에다 화살표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사이즈는 그냥 100 사이즈로 화살표라고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라인 하나 연결해 주시고 잘라내고 조인하고 다이나믹 테스트 이용해서 자, 여기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120 두번 눌러주고 자, G.L 그리고 퍼퍼 P 해주시고요. 어느 0레벨이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벨은 요건 화살표예요. 단순히 기호. 요 바닥이 GL이야. 화살표니까 동일 레벨로 딱 기준 하나 잡아주시고 이 명령에 딱 보시는 기준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서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기는 이 전체적인 테라스의 높이를 산출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높이 같은 경우는 GL에서 그냥 자로 또는 측정을 먼저 해가지고 이 측정기 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305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 305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플로링 레벨 해가지고 바닥 레벨이죠. 테라스의 바닥 레벨 그러면 FL 넣어주시고 얘는 무조건 플러스만 들어가 있죠. 플러스 몇만큼 305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정확히 배우신 분들은 저랑 다 비슷하게 나오시겠지만 얘는 항상 보면 이 콩자가 다진 두께를 80을 넣거나 뭐 70을 넣거나 그러면 여기서 10이 더 떨어지거나 20이 더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다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측정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기준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FR 레벨 여기서부터는 수치를 작은 문자로 넣을 거예요. 80 이렇게 부분을 잡기 위해서 80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해줄게요. 대충 스냅을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동해 주시면 되고 적절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얘는 높이가 450 되겠죠. 그나마나. 자, 그럼 선택을 해서 카피하고 다른 공간, 같은 높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간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복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복사를 해두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다 작성을 했다라고 본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개, 건축 재료명을 하나씩 다 써주셔야 되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라인을 그어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볼게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끄세요. 끄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건물의 내부에서 정중앙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문자를 써주셔야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위쪽으로 문자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바닥재를 넣어 볼 건데요. 여기서 지시선을 대략 한 50, 스케일이 40배가 들어가죠. 40배에서 제가 해보니까 한 50 정도가 딱 알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제가 그냥 50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이나믹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리 맞추기에서 왼쪽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ML, 랩트를 잡아주시고 클릭을 해서 문자 높이는 작은 문자는 2 곱하기 40이라고 했죠. 80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실 때는 스페이스바로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할 경우 이 간격 띄우기가 그대로 먹혀요. 그래서 한 칸 띄워주시고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장판 또는 타일 종류, 최종 마감재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장판이라고 쓸게요. 그럼 고급, 장판지 마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썼으면 계속 이거 복사하기도 번거로워요. 한 번에 복사하세요. 그냥 하나 기준 잡고 선택해서 클릭하는데 어레이 쓰면 되겠죠. 카피에서의 어레이예요. 배열을 해주시고 개수는 5개가 들어가고 자간의 간격은 120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뻐요. 이렇게 쭉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트림 이 스페이스바로 눌러주시면 바로 삭제가 되죠. 편집 모드는 저희가 이제는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에디트는 그냥 바로 실행이 되니까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판지 마감에는 보호 모르타르가 있죠. 그래서 보호 모르타르 두께는 몇? 30 넣어주시고 자, 순서대로 시공 방식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콩자갈이 들어갑니다. 콩자갈 다진 THK 몇? 60 저는 60으로 했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운수 파이프가 있죠. 그러면 운수 파이프 여기선 쌍기역의 한자에 7번을 넣어주셔야지 출력할 때 표현이 됩니다. 퍼퍼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25파이고 골뱅이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프의 간격은 250이다 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바닥 보온재가 있죠. 바닥 보온재 두께는 몇? 85 이거는 시험지에 써있죠. 쓰는 거 그대로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넣을 때는요 4줄을 선택을 하셔서 카피하고 끝점, 지선 끝점, 아래쪽 끝점을 지정해주고 복사해주시면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줄기초 사이에 쏙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기준은 요 라인 기준, SL 기준으로 콘크리트부터는 아래쪽으로, 콘크리트 위에는 위쪽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죠.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몇? 150.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가 안 보이지만 필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폴리에스터 PE 필름 2겹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폴리에스틸렌까지 다 해주셨으면 그 밑에는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대략 50에서 60 정도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잡석 타진에서 잡석 타진 두께는 몇? 200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쭉 써주시고요. 이렇게 다 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옆에는 나중에 이게 공간이 다르면요 다시 써줘야 돼. 다 알지. 안돼 써달래요. 그럼 써줘야지 뭐. 안 그래요? 써주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반대로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놓고. 자, 그리고 다중으로 작성이 되는 문자들이 여기에서 용머리 기하부터 해서도 다중으로 문자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겹치도록 선 하나 대충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써도 되고 이쪽을 써도 되는데, 이쪽으로 쓸까? 이쪽으로 쓸까? 이쪽으로 쓸게요. 선 하나 대충 길게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최대한 아래쪽으로 해서 선을 하나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왜? 다중으로 문자 쓰는 위치를 미리 이렇게 선을 딱딱딱 그어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위에는 세 줄이니까 세 줄. 그쵸?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고 이제 속달이 되었으면 쫙 개수별로 다 복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유형이니까 제가 하나씩 복사하고 쓰고 해볼게요. 자, 맨 위에는 반자 틀이 있죠. 반자 틀 두께, 이거 반자 틀의 사이즈, 각체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소문자 X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 간격은 몇만큼 450이다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반자틀 아래 노란색 선분은 있죠. 여기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거는 저희가 석고보드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요즘 미장합 파인으로 쓰지 마시고 석고보드 위에 무엇? 고급 천정지 또는 천장지라고 쓰셔도 되고 천정지라고 써도 됩니다. 천정지 마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반자 폴림 136에 36.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자 돌림을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최종적으로 위쪽에는 완성이 되었고요.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스트레치로 이렇게 움직여서 살짝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문자 쓰는 거 한번 써볼게요. 얘는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다리 맞추기를 들어가고, 이번에는 MR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자마자 일단 문자 써주셔요. 그래서 문자 높이는 똑같이 80이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자, 얘는 고급 타일 마감 맨 위에 타일 있을 거고요. 카피해가지고 얘도 대략 3개 정도 배열을 이용해서 간격은 120 정도로 쭉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호 모터를 두께는 몇? 30 정도 넣어주시고. 자, 그 밑에는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몇? 15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누가 이거 콘크리트 해요 데카지, 시험이잖아. 시험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죠. 자, 그리고 문자가 너무 붙어있어요. 여기는 한 칸씩 떨어지는 거 보기 좋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브로, 이게 왼쪽으로 문자 쓸 때는 스페이스바가 안 먹혀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살짝 띄워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자, 그럼 위쪽에도 복사를 해줘야 되죠. 전 선 하나 끊었는데 여기서 따로 이렇게 끊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왜? 선택해서 복사하기 편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총 5칸이 될 거고, 얘는 5칸 정도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또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안쪽 위에서부터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몇? 190이죠, 얘는. 사이즈 있는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폴리에스텔렌 필름 2개 써주고, 여기도 필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단열재 두께는 몇? KCK 하고 생리스 120. 자, 그리고 얘는 0.5B 시멘트 벽돌 쌓기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르타르 위 워터 페인트죠. WP 2회 마감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미장을 했고 그 위에다가 수성 페인트로 칠했다 써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다중으로 여기까지 다 썼죠. 자, 지금 제가 여기 기준 두 개를 만든 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왼쪽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그대로 카피하세요. 자, 이렇게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얘 딱 붙여주시면 어때요? 쏙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문자를 계속 써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오른쪽, 쟤는 네 줄이거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네 줄 그냥 가져갈게요. 저렇게 가져가서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자, 얘는 맨 위에는 보이는 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제가 시멘트 기와하고 보이네, 맨 위에. 그러면 시멘트 기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와 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 기와 거리. 여기서는 21에 21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1에 21. 간격은 300. 자, 간격은 300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기와거리 바로 밑에는 보호 모르타르가 있죠. 보호 모르타르 써주시고요. 두께는 20 정도 써주시고. 보호물탈 안쪽, 이 보호물탈에 또 뭐가 있느냐? 액체 방수가 있는데요. 자, 액체 방수는 2차 또는 3차 써주시면 돼요. 2차 이상 써주시면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밝은 콘크리트 두께는 몇? 150. 이렇게 써주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입니다.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이제 쭉 써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맨 위에가 용머리 기와라고 보시면 돼요. 용머리 기와. 그러면 용머리 기와 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수키와 발음 그대로 써주시고요. 얘는 한켜, 아이고, 수키와 한켜, 그리고 안키와 삼켜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밑에는 접착제예요. 모르타르 체움, 이게 접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키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람에 또는 뭐 태풍에 이렇게 쓸려 나가면 안 되니까 접착을 위해서 이 안쪽에다가 몰탈로 접착을 해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지금 다중으로 쓰고자 하는 문자는 다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점을 찍어주셔야 되는데요. 점을 만드는 방법은 이 DO 입력을 해서 쓰시는 방법 첫 번째. 내부 지름을 0을 해주시고 외부 지름을 20 정도 하시면 점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요. 톡 찍어주시면 이렇게 점이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퀵 리더를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퀵 리더를 쓰고 있죠. 여기서 지시선 만든 거 이게 바로 퀵 리더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건 다중지시선이니까 틀린 겁니다. 저는 이거 개별적으로 되게 안 좋아해요. 쓰지 말자. 시험 칠 때는 용도가 틀리다. 자, 일단 여기서 리더 실행을 해가지고 물 끊기 한번 볼까요? 선이 너무 짧으면 점이 안 나오죠. 툭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클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엔터. 다음 점 없다. 문자폭은 무조건 0입니다. 이거 문자 크기가 아니에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문자폭은 문자를 쓰고자 하는 이 간격, 요 칸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쓰시면 문자가 세로로 그냥 쭉 만들어져요. 그래서 0으로 들어갑니다. 0으로 들어가면 오토매틱이에요. 지가 알아서 폭이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믹을 쓸래, 멀티텍스트를 쓸래 하는 건데요. 그냥 엔터 치고 여기에서는 멀티 텍스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아이쿠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물끈기 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점이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이 옆에 이거 점 만드는 것도 리더싱에서 선 하나 끌어주시 바로 실행한 다음에 분해하시면 이것도 다 따로따로 분해가 돼서요. 이게 익스플로드 해주시면 분해를 하고 지운 다음에 이 점만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부착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완전히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겠죠? 그리고 외부 공간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점을 개수별로 이렇게 톡톡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리더에서 당겨오셔도 되고요. 만약 하나 당겨왔다 그러면 여기서 카피를 하자마자 대충 있는 위치에 끝점이나 중간점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줍니다. 점을. 자,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위치를 대략적으로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수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개수도 정확하게 딱딱딱 맞출 필요 없으시고요.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끝 이렇게 복사 해주시고요. 점 어디 갔어? 자,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점을 이렇게 다 찍어주셨다. 여기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옆에도 얘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 점을 찍어주고 카피하려고 나중에 카피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나. 자, 그럼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24번은 진짜 최악인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카피해서 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었고요. 기준이 다 틀이 잡혔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레바지도 꼭 써주셔야 돼요. 걸레바지는 리더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얘네들을 위로 올려서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뭐 여기서 대충 한번 써볼까요? 클릭하고 방향 주고 클릭. 걸레바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걸레바지 높이는 몇 120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여기서 걸레바지 있다. 일단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올릴까요? 이렇게 올려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 아래다가 쓰셔도 됩니다. 뭐지? 걸레바지 H 그래서 높이는 120. 아니 이걸 왜 따로 쓰나요?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어디 붙어 있어요? 벽이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벽이다, 바닥이다. 그래서 하나 붙는 게 아니라 따로 넣어주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이 높이를 살짝 올렸다면 얘도 똑같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레벨이. 얘랑 레벨이 똑같이 보이는 게 제일 좋으세요. 무조건 딱 맞추는 건 아니지만 육안상 봤을 때 얘가 비슷하게 보이거나 또는 딱 맞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 걸레바지도 이 속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넣어도 되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문자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단타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단타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내림색이야. 방향 주고, 50 하고 엔터 빠르게 3번 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림색 기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달 때부터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붕에도 마찬가지 단열재가 있죠. 180. 그러면서 offset 180 offset 해서 180 나누기 이만큼 을 복사를 해주시는데요. 자, 볼게요. 전 조인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자, 이렇게 조인을 하고요. 조인을 하고 난 뒤에는 얘를 선택을 해서 그냥 바로 단열재로 바꿔줍니다. 레이어를 단열재로. 시끄러. 자, 그리고 0.9. 여러분들 제가 노이즈 제거 해가지고 안 들리겠지만, 지금 TV 소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긴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럼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죠?
정리가 다 되었으면 이제 문자를 하나씩 써줍니다. 리더. 갈 때부터 써볼게요. 갈 때 클릭해서 방향 주고 화살표 이 화살표래. 점이 생기자마자 바로 그냥 찍으세요. 얘는 길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갈 때 써줍니다. 갈 때. 그리고 사이즈, 규격을 써주시고요. 간격은 900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앵커 볼트도 클릭해서 쭉 당겨주고 방향 50 앵커 볼트 써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써볼까요? 클릭하고 당기고 클릭. 그냥 반대로 가볼까? 쟤는 발길 80 45에 45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리더 해가지고 단일자를 써주셔야 되죠. 단일자 여기다 쓸까요? 네. 끝에다가 투 클릭 방향 주고 50 단일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연만큼 180짜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벽면도 이거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는데 써볼까요? 클릭 단일자 180 이렇게. 자, 이렇게 단일자까지 다 써주시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써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다 완성이 되었고, 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거 툭툭툭 잘라내야 됩니다. 문자가 제일 중요해요. 문자가. 이것도 좀 그렇다 하면 미리 자르셔도 되고요. 문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뒤에 벽체가 있던 무엇이든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똑똑똑똑 잘라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위에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문자 사이즈는 몇이 되어 있죠? 80 되어 있죠? 모듈 기반으로 문자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위에도 이제 굴뚝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인매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면 뭐 맞겠죠? 그럼 굴뚝. 자, 이렇게 써주시면 굴뚝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잠시만요. 공간을 굴뚝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위에 치수 넣고 하면 나중에 배치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굴뚝 쓴다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치도 넣어주셔야 되죠. 자, 해치를 넣어주는데 얘는 무엇? 내려가면 brstd. 아이고. 그리고 특성은 무조건 해치.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스케일은 1 그대로 들어가고 각도도 없죠. 각도도 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이 위쪽에는 얘는 이제 사용자 정리해서 스케일 60으로 해서 각도는 90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어느 정도 썼으면 이 중간에 공간의 명칭도 써주셔야 되는데요. 간격은 저는 일반적으로 한 높이는 250 정도 혹은 600 정도 기준해서 600에 250 정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대각선을 써가지고 하는 게 습관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으세요. 원래 MC. 왜냐? 저희는 제도죠. 제도는 정확하게 제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60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큰 문자는 4포인트라고 했죠. 그럼 4에 40 곱해주면 160 나오는데 저희가 150 이상, 120 이상부터는 약식으로 5단위로 끊어주자고 했죠. 160 해도 되고 150 해도 되고. 자, 문자 써준데 여기는 거실 쓸게요. 거실. 자, 이렇게 쓰고 얘를 지우고. 아이쿠. 자, 그럼 카피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한쪽. 여기 중간에도 써줄까요? 여기도 써줘. 자, 그럼 바깥쪽에는 무엇? 테라스 써줄게요. 자, 그리고 간격이 좁죠? 한 50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현관이다 라고 써주고요. 이 사각형 뒤에는 무엇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림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 써주시면 돼요. 방 1이면 방 1, 방 2면 방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그냥 대충 방 2라고 할게요. 줄여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건 얘가 동일선생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에서 약간 위쪽. 너무 높다? 그럼 여기서 살짝 떨어뜨려도 되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연장을 해주고 아래쪽을 잘라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명칭이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인방보 얘도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인방보 200에 200짜리 썼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문자까지 다 작성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근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문자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실제로 이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막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걸 단순히 외우시면 안 되고요. 시공의 방식하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당연히 여기에는 뭐 전판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몰탈이 들어가야지, 방통 쳐야 되니까 요걸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시공 방식이라든지 하는데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찾아보시고 이게 밑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구나. 이걸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얘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될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시면 시험장 가셔서 다 까먹으실 거예요. 긴장하는 바람에. 자, 일단은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인면도로 들어가서 문자 써주게 되는데요. 문자를 다 써주고 그래서 이제 해치까지 다 넣으면 최종적으로 완성이지만 해치를 넣을 때는 인면도까지 문자를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넘어와서 저는 해치를 넣을게요. 그게 저희가 좀 엉키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다 제작을 했고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네. 설명 없이 들어가 그냥 쭉 통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지금 본 교육처럼 비슷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일단은 저도 좀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문자 쓰는 것까지 지금 단면도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인면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인면도로 넘어와서 이제 문자를 써주셔야 되는데 자, 인면도에 문자 쓰는 방법도 일단 제가 이 1000이라는 기준 잡았잖아요. 그래서 문자 쓸 때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써주셔야 되고 문자 쓰기 전에 인면도로 넘어와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 저랑 같은 환경을 쓰신다면 꼭 얘를 먼저 바꾸세요. 이렇게 스타일을 꺼내가지고 스타일에서 바꾸셔도 되고 취소해서 바꾸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50배로 바꾸자마자 바로 라인을 문자를 써줍니다. 자, 여기서 문자 쓸 때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용머리 기화를 먼저 쓰셔도 되고 수키화, 암키화 뭐 여기 표면을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용머리 기화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클릭을 해가지고 쭉 올리고 클릭 방향을 주는데 50배잖아요. 아까 40배는 지시선을 50을 주었다면 여기서 한 70에서 80 정도 주시는 게 올바르실 거예요. 여기서 한 8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용머리 기화 있는 그대로 써줍니다. 용머리 기화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굴뚝도 한번 써줄까요? 클릭하고 80. 자, 그럼 굴뚝 이렇게 써줍니다. 이걸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보면요 반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창 같은 경우는 위에다 써주고 항상 거실창 같은 경우는 아래다가 따로따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실창을 먼저 써볼게요. 클릭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순차적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써줍니다. 이중창, 복층 유리, THK 해서 최대한 24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그냥 어찌만 써도 네, 써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기화도 써주셔야 되죠. 자, 여기서 클릭해서 시멘트 기화 써주시고 넘어와서 있는 거 다 써주세요. 그냥 클릭해서 클릭하고 방향 주고 암키와 써주시고요. 8. 자, 그리고 스퀴어도 하나 써줄까요? 클릭해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윗면에는 저기 미장을 하고 페인트를 쳐야 되죠? 이것도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방향 주고 다시 보여지는 면에서 저희는 모르타르 위에 WP 2회 마감 이렇게 써줍니다. 똑같이 써주시고, 자, 이렇게 위에 보이는 부분, 여기서 절반 잘라서 위쪽으로 보이는 부분 위쪽으로 써주고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써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창이라고 해가지고 고창 쓰셔도 무방은 한데요. 저는 그냥 빼먹을게요. 저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리더 해가지고 아래쪽. 자, 아래쪽을 쓸 때에는 저라면 이 부분부터 한번 써볼까요? 클릭해서 자, 80. 얘는 0.5p 그리고 치장 벽돌 싹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쓰실 때는 적벽돌 써도 되고요. 또는 뭐 붉은 벽돌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게 다 치장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치장 벽돌이라고 쓰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은 옆세워 쌓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주시고 옆세워 쌓기.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갔네. 자, 이렇게 옆세워 쌓기를 써주시고, 자, 그럼 넘어오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이게 계단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계단이 보이는 부분이라면 여기서 20만큼 주시고 얘를 가능성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논슬립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주고 논슬립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이게 안 맞으실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잘못 썼다고 해서 뭐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자,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방향 주고 와, 24번은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리종창 복층유리 PHK 몇만큼 그냥 뭐 5 정도 써주시고요. 플레이. 제가 지금 교육관에서는 22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작업을 해드린다고 제가 24버전 쓰고 있는데 22버전이 훨씬 좋아요. 24버전은 지금 시스템 오류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신 패치 버전으로 다 설치를 했는데도 이러네. 월파르 위에 WP 2회 마감.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문자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문자를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해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인면도에서는 해치를 뭐 나중에 써도 상관없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치를 넣을 때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꺼주세요. 자, 그리고 해치를 실행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치 실행에 넣어주는데, 자, 일단 잘 보이는 부분부터, 자, 이걸 넣으실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 화면에 보이도록 축소를 해놓은 다음에 스키어하고 시멘트 기어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얘는 이제 300. 원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좀 이쁘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주시고 대략 한 25mm 정도 두께로 복사를 해줍니다. 저렇게 두 줄씩 따닥따닥 들어가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자, 그리고 해치 실행을 한 다음 이 부분도 이제 벽돌 넣어줘야 되죠. 얘는 여기서 이제 솔리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훨씬 찾기가 빠르실 거예요. 스케일은 1로 주고, 그리고 각도도 0이고요. 원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 개, 여기도 같이 넣어줄까요, 그냥? 자, 이렇게 벽면마다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점도 해주시면 이뻐요. 꼭 눌러주시면 바닥에서부터 쭉 쌓아 올라갔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해치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아래쪽 보면 SAND라고 샌드라고 통상 하는데 자,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넣어줍니다. 위쪽을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얘는 스케일을 몇을 넣어주느냐? 대략 한 6에서 7인데요. 인면에서는 한 7 정도 넣어주시는 게 괜찮으세요. 어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 저건 제거를 해버리고, 자, 이렇게 해치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뭘 넣어줘야 되느냐? 양쪽 선택하셔서 얘는 그냥 유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격은 300. 사이딩이라고 하는데, 사이딩을 하나 넣어준다. 이게 처마 반자예요. 300 간격으로 이렇게 따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치를 넣어주셨으면 이제 시험적으로 완성이 됐고, 딱 켜주시면 이제 어떻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면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만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식재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나무, 제일 쉬운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옆에 중심선과 벽체 라인을 선택하셔서 옆으로 그냥 가져보세요. 이렇게. 이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가는 선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해칭선.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높이는 대략 요 정도 높이로 아니면 테두리보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드셔서 얘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양쪽을 그럼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나무의 기둥이니까 기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얇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는 선을 하나 짧게 하나 길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이 스트레치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정중앙으로 그러니까 동글동글하다 뭐 이런 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해주는 거예요. 뭐 옹이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제일 쉬운 거는 하원이에요. 하원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카피해서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줄게요. 트림 하나 잘라주면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표현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뭇가지를 대충 이렇게 하나 완성을 해줍니다. 이거 할 때 F3번 눌러서 스냅톡을 잠시 꺼놓고 쓰시면 더 낫고요. 그리고 GQ 모드 잠시 꺼놓는 게 좋은데 요즘은 이제 템포 오버라이드가 잘 되니까 템포 오버라이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 정도만 만드셔도 뭐 나무네 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얘를 그룹을 걸어줍니다. 자, 그룹을 걸어주고 하나 배치해주고 옆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는데요. 자, 복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얘는 한 0.8에서 0.9 정도 이 스케일로 살짝 줄여주세요. 하나만 있으면 서운하니까 한 2개 정도 그리고 옆에다 그냥 그대로 카피해줍니다. 이렇게 나무를 너무 크게 만들면요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뭐 묘목 같은 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큰 상관 없습니다. 화단이 있을 때는 어차피 화단 위에다 묘목을 넣어줘야 되니까 만들어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잔디도 한번 찍어볼까요? 얘는 길이는 한 100에서 120 정도 해주시고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로테이터 카피 45 정도 45도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선택하기 편리하도록 그룹을 해가지고 하나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누르세요. 그럼 잔디까지 심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인면도는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넘어와서 단면도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할 때에는 혹시 보니까 얘를 다시 40으로 바꿔주고 안 바꿔주면 이제 상관없어요. 문자 다 썼으면 해치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아이고 해치 넣기 전에 해치를 넣고 넣을까? 치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내부 공간에 치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마감선에서 단자까지의 높이를 치수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외부에는 바깥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려있는 면 있죠? 바깥쪽 빼주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려있는 면은 지그재그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비율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집중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트림을 똑똑똑 잘라주시면 되고요. 적절한 위치는 이렇게 스트레치로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넣었으면요. 얘는 컨트롤 1번 눌러서 꺼주셔야 돼요. 무엇을? 치수 보조선을. 여기 교차돼 있죠. 치수 보조선이. 그럼 이 부분만 찌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꼭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꺼주세요. 잘 꺼주시고 그리고
앞에 실링라이트라고 약자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약자를 넣어주는 방법은 DED라는 단축에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서 수정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성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얘를 꺼놓았죠? 그럼 얘도 같이 복사가 돼버려요.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든 뭐 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DED로 해볼게요. DED 해가지고 저희가 new 그럼 문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치수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c.h 그리고 쌍점 세미콜론을 딱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컨트롤 엔터 친 다음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 어때요? 쏙 들어가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자까지 이 치수 실내 공간의 반자 높이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자 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 해치를 넣어줄게요. 해치 실행을 해서 이제 여기 내부 공간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는 똑같이 300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치수 문자를 넣고 해치를 넣는 이유 중 하나는 해치가 자동으로 문자를 비켜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넣고 나서 해치를 넣어라. 한 줄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복사를 할 때 20에 뭐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주면 두 줄씩 들어가면은 이게 벽지 문양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벽지 문양까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단면도도 완성이고, 치수만 넣어주시면 되죠. 최종 완성은 아니죠. 자, 그래서 치수를 넣어주자. 그럼 치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중심선을 위쪽하고 아래쪽을 일단 라인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간격은 대략 250 정도 기준으로 5개를 복사합니다. 총 5줄이 되도록. 자, 5줄 복사를 해주시고 위쪽이 제일 쉬워요. 치수 넣기는. 그리고 기준을 하나 잡아주는데 여기 이 처마 나옴 600까지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딱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치수를 하나 둘 찍고 또 하나 둘 찍고 그냥 그대로 교차점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맨 끝에는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중간에 잘랐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냥 설계 치수 이렇게 써주는데, 설계 치수라는 부분은 평면도를 보고 검토해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하나하나 기준 잡아줘야 되는데, 좌측부터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높이에 대한 부분, 높이는 무조건 GL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GL을 기준 잡아주시고, 그리고 FR 레벨 이렇게, 테라스가 아니에요. FR 레벨 기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 테두리 보호 요 라인 끝 라인, 그리고 여기서 항상 고정인데 여기 외벽 테두리 보호하고 이제 지붕이 연결되는 요 위치를 큰 눌러주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데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항상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위에도 그냥 아무것이나 그냥 대충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위치 근처에 그냥 여기서 용머리 기하를 큰 눌러주세요. 이게 원래는 원칙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딱딱딱 지정해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높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 잡아라 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도 킁킁킁 눌러주시고, 아이고. 앞서 다시 밑단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결선은 몇 미터,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 표현해 주는 거니까, 1000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전체 사이즈를 넣어주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잡석 다짐까지 전체 깊이, 문자 튀어나오면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는 1250다 이렇게 기준 치수를 넣어주시고, 자 얘도 첫 번째 아이고 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항상 이 치수는 첫 번째에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사각형의 첫 번째 라인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어디까지? 테두리 복까지. 그리고 요 전체 위에 지붕 틀 위에, 그리고 시작해주고 전체 끝 클릭. 자 치수가 모두 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첫 번째 라인에서 항상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라인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 지워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 3개 선택해서 정수를 바꿔도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서
단위가 있습니다. 1차 단위에서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개별적으로는 딤스타일에서 절대로 정수로 바꾸지 말라고 했죠. 그건 진짜 야매 중에 야매 뭐 이렇게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아래쪽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끌라인마다 그냥 다 찍으세요. 이게 제일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 테두리볼에 테라스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항상 첫 번째 라인 기준 잡고 두 번째도 첫 번째 라인 기준 잡고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라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찍고 200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 그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쉽게 중간점 찍고 첫 번째 라인 꺼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깔끔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중심선이 잡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정확한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싹 지워 주시고 살배 치수라고 한글로 써 주시고 참고로 여기에서 얘는 한글 폰트로 바꾸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문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싹 지워주시면 어때요? 치수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없다. 그냥 선택해서 그냥 바로 move 해주시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딱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간격이 뭔가 이상한데? 애매모호하게 간격이 막 간당간당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너무 위쪽으로 막 쭉쭉 빼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길어요. 이렇게 좀 너무 짧나? 이거 살짝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네들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자. 봐봐. 되도록이면 이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서 자, 배치 상황에서도 감점 요인이 있는데요.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솔리드로 배치를 해주시면 감점이에요. 이렇게 솔리드로 정중앙에 보이도록 딱 봤을 때 안정적으로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도 마찬가지 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싹 넣어주는 겁니다. 정중앙으로 딱 배치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배치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합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보여드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다 기억을 못 하시고 좀 빼먹어도 지금까지 제 합격률로 따지면 대략 한 98% 정도 되거든요. 저에게 배우신 분들은. 떨어지시는 분들은 1년에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죠.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제 가시면 다들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거고 평균적으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해서 가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1시간 반이면 나와요. 다 하고 그냥 지루해서 그냥 주무시다가 나오시거나 뭐 그러는데 난이도는 실질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욱하실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절대 높은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되고요. 이번 올해 1회차부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연습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유형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유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